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드디어 시작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타이밍입니다. 정부가 가장 강력한 정책 중 하나였던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 실행을 했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 요 내용과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향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예측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죠.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를 좀 예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시작해 볼게요.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면서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부동산 DSR 규제 왜 확대 추진 요 영상을 통해서는 부동산의 규제를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고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대출 규제를 정부가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남 집값이 20억 30억으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국민 평균 소득은 여기에 연동돼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냅뒀다가는 괴리감이 발생돼서 나중에 버블로 부동산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소득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 수준과 같이 연동이 됐으면 대출 규제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의 상승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설명을 했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실제 돈이 투자할 때를 찾지 못하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성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자꾸 신경을 쓰고 규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창과 방패 싸움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상승 요 이야기를 통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대책 없이 해버리면 연동돼서 새집이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나 여기에 연동돼서 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리고 정부 전월세 상한제 준비 요 영상을 통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또 부작용이 이렇게 전월세가 또 꿈틀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천천히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신고제를 통해서 말이에요. 요거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대부분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정부는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작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서울 집값과 일부 지역 집값이 계속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추가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거였어요. 올라가는 집값을 공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겠다라는 마인드였습니다. 또 무주택자들의 원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하겠다라는 생각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물론 정부가 발표한 이 3기 신도시가 미래를 몇십 년을 보면서 세운 그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2기 신도시에 많은 분들이 반발이 또 일어났습니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입지나 교통면에서 더 월등하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2기 신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덜컥 나왔다.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찻잔 속의 폭풍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정부한테 자신의 목소리, 집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정말 크게 내야 돼요. 최소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신도시에 많은 화가 나신 분들이 5만 명 이상이 광화문에 가셔가지고 와 나 화납니다 라고 했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된 거고 예측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화가 났지만 결국은 고향 창릉 신도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정부가 왜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했는진 예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하고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 이유는 새 집이 이렇게 나오고 헌집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근데 헌집들이 5억이에요. 새 집이 5억으로 내놓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집값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자재가 다 새 건데 어떻게 5억이에요? 최소 7억 이상은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억에 분양을 해버리니까 주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새 집이 7억이네? 그러면 우리 바로 옆집이니까 우리는 한 6억으로 계산을 해야겠네? 라면서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강남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서도 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공급이 요만큼인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모자른 판국에 새 집이어가지고 여기는 좀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올라가고 그 주변에 있는 집값들이 연동돼서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강남 집값이 올라가니 강북도 올라가고 분당도 올라가고 양쪽에서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정부가 봤을 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가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분양가 상한제에 서울 핵심 지역들이 전부 해당이 됐습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서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방식보다는 핀셋 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이나 아파트 일부 잔지를 묶는 세밀하게 규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에 정부도 나름 크게 보면서 규제에 공을 들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규제 예외 지역에서 집값이 분양가 때문에 상승할 분위기가 발생된다라고 보이면 정부가 빠르게 추가 지정을 하면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시그널까지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은 시장보다 정부가 계속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약발이 안 먹힐 것까지 생각을 하긴 했어요. 부동산 초강경 정책 중 하나인 보유세 상향 카드 시그널을 언론을 통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부담을 강화해서 상승 여력과 분위기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겠다라는 마인드예요. 물론 이런 정책이 쉽게 안 나오는 이유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각을 했을 땐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겠다라는 시그널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됐고 여기에서 약발이 안 먹힐 경우 어떻게 판단을 정부가 할 건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 민간이 여기에서 정부 생각과는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 패턴이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큰 틀에서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 집값 그리고 일부 지역 부동산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이 여파가 주변 지방까지 전달이 돼서 부동산 버블이 완벽하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과거에도 그런 패턴으로 지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소득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오직 부동산만 오르고 있다라는 거.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또 키포인트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제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승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락시켜가지고 무주택자들의 행복을 찾아주겠습니다라는 그 마인드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이 하락하게 된다면 정부가 규제 다 풀고 서둘러서 부양책을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부동산이 폭락해도 문제, 부동산이 폭등해도 문제,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원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민간이에요. 정부가 강한 패를 연달아 꺼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이 여기에서 어떻게 받아칠지, 쉽게 민간의 부동산 열풍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부동산 카페나 일부 부동산 강사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투자하기 최적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서울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규제가 발생되고 또 벽으로 막아버리면 돈의 물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또 몰려올 거다라는 그 패턴 이야기인 겁니다. 갭 투자를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부동산 카페 가보시면 몇 천만 원에 집 샀습니다, 갭 투자로 제가 여러 채 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수두룩한 게 요런 이야기에 기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키포인트의 또 하나는 뭐냐?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집값 규제에 공을 들이고 지방을 만약에 안 하고 냅뒀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주장이 맞아떨어져서 부를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반대로 정부가 지방 부동산마저 핀셋으로 완벽하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투자가 난감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일일이 가격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애매해요. 정책 남발의 실효성에 또 민심이 난리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올라가고 너무 가열된다라고 할 때 핀셋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 지방 부동산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저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정부의 규제를 조금 벗어난 그런 부동산 시장은 막 돈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풍부하게 있는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지 눈치를 보면서 찾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풍부한 유동성이 한 번에 지방 부동산에 몰려갈 그런 엄청난 계기 말입니다. 전 국민이 야, 이거 지방 부동산 괜찮아 보이네, 너도 나도 이러면서 이게 갑자기 물결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발생이 안 되면 풍부한 자금이 있더라도 그 모든 돈이 지방 부동산이나 서울 부동산으로는 몰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계세요. 부동산은 언젠간 오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뭐 한 4, 50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평생 규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억제하고 또 억제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눌림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침체기로 오더라도 국가가 난리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한다. 규제에 걸린 지역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만약에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부동산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을 해서 돈을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텼다가 언젠가 오를 때 그만한 투자 수익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의 전제적인 조건은 부동산 가격이 언젠간 우상향을 한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이니까요. 설령 부동산이 강사분들이나 일부 사람들의 주장과 다르게 우상향은커녕 현상 유지하다가 폭락을 하던가 막 계속 침체기를 가더라도 여기에 연동돼 있는 은행들이 죄다 이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먼 미래 신용화폐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케이스까지 생각을 한다면
화폐보다는 자산 값어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탱해 줄 수 있는 자산으로 대지 지분이 있는 부동산이 항상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으로 투자한다면 부동산 지금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몰빵이 문제인 거지. 분산으로 조금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 해지했을 경우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드디어 시작, 부동산 투자 타이밍. 이 영상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간이 어떻게 받아칠 수밖에 없는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투자의 타이밍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항상 영상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